탄수화물, 고지방, 누가 고혈압의 범인일까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고혈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혈압의 범인인지 하나하나씩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혈압 약을 복용했었는데요. 평소 혈압이 160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50이 넘었었고 혈압 약을 한 단계 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혈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이 아닌 식단을 바꾸는 것이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2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혈압의 원인이 누구인지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압의 범인이 탄수화물인지 아니면 고지방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었던 시기의 일주일 식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아침과 점심을 해결했는데요. 주요 식단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이는 아침은 컵라면, 점심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은 주로 가공식품을 활용한 집밥으로 해결했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는 꼭 가공식품이나 밀키트가 포함되어 있었죠. 즉, 저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도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때 몸무게는 100에서 105kg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혈압은 혈압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50에서 160대를 유지했습니다. 심각했죠. 그럼 이때의 식단을 잘 살펴보면 저는 고기도 매일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대신 가공식품에 들어가 있는 고기나 단백질이 많았죠. 실제로 양질의 고기는 한 번 정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식단만 보더라도 사실 고혈압의 범인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지방 식사와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0kg 감량을 했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실천했을 때의 식단을 이번에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을 감량했던 시기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끼의 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무조건 단식을 실천했었습니다. 대신 주말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원푸드 다이어트로 실시했는데요. 심지어 식단표를 보시면은 컵라면, 삼각김밥, 편의점 도시락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토마토 같은 음식으로도 함께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 배가 너무 고픈데요. 배가 너무 고픈 날에는 점심에 돼지국밥을 사 먹고 저녁을 빵 한 개로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식단은 거의 바꾸지 않은 채로 칼로리만 대폭 줄였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즉, 식단을 잘 살펴보시면 역시 고탄수화물 식사였습니다. 대신 칼로리를 하루에 2000kcal 이하로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무게와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혈압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때의 혈압은 130에서 140 정도의 혈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혈압 약을 조금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의 범인이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고혈압 약을 끊고 나서 먹고 있는 식단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탄고지 식단은 주로 삼겹살과 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상추와 고추 그리고 마늘을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먹고 있는데요. 상추와 고추, 마늘을 꼭 포함시킨 이유는 상추는 개인적으로 맛이 너무 좋아서 먹고 있고요. 고추와 마늘은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고추는 비타민C 폭탄이죠. 마늘은 살아있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보시면 소고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먹고 있었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식은 아몬드와 토마토를 활용했었는데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가끔 우리가 먹고 싶은 라면도 치킨도 먹어야 되겠죠. 즉 제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제한을 한 것이죠.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가끔씩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가끔이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단을 통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 현재 혈압은 115에서 130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0까지 나오는 이유는 주말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죠. 즉 저탄고지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유지할 때에는 혈압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범인을 가려보겠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지방은 범인이 아닙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밥, 라면, 음료수 다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즉 우리가 줄여야 될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고혈압의 범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 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또 범죄가 일어나겠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고혈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여 고혈압 극복의 원리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4일간의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실험을 정리한 영상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